건강 나이가 우리가 한 70대 중후반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성장하고 함께하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2022년도 행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성공하고 성취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시무식을 또 이렇게 한두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김 국장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시무식을 하면서 관계된 책을 이렇게 보고 또 저도 시무식 2022년을 다짐하면서 또 이렇게 뜻을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년 할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교수님들이 또 다른 얘기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은데 제 얘기를 일단 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엄청난 호랑이를 우리 김 국장이 어디서 데려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백두산 호랑이 같은데 그래서 이민년이라 그래요. 올해를 이민년. 그래서 이민년은 10간 12주 중에 그 나이를 하면 39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던 대로 10간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임하고 그다음에 12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의 자축인 세 번째죠. 그래서 이 임인년인데 원래 이 임은 지금 식간의 임에 해당한다는 컬러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래서 검은 색깔의 인 호랑이 해다 그래 흑호라고 하는 해이고 이제 검은색은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 죽음,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이 성숙 그리고 권위 그다음에 카리스마 이런 것도 있고 오늘날 마케팅 홍보를 보면 블랙 앤 화이트 고급의 마케팅 전략의 검은색 또 작년도 골프장이나 이런데 그 젊은이들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블랙 이게 어떤 패션 감각이 대단히 고급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것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검은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셀프 컨트롤 자제력 이런 것도 긍정적인 아주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권위적이고 그렇지만은 고급스럽고 자기 절제력이 있는 긍정적인 검은색의 호랑이의 어떤 기세가 2022년대 이민년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호랑이의 그 건강할 때의 미덕은 관용과 배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에 입각한 그 힘을 분배하고 식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랑이는 성격을 보면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본능 중심의 행동 중심의 영역이고 활동 무대가 대부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0km에서 한 400km까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400km면 100km의 중심은 우리 충청남도의 중심이 100km예요. 한 복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시도의 중심이 100km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00km면 4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남한의 활동 무대가 거의 호랑이의 무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 크게는 여기 나가는 대로 보면 900km 정도까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삼천리 호랑이의 활동 무대가 그렇게 넓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고 수명은 호랑이는 한 15년 정도 된다는데 대단히 건강하고 용맹스러울 때의 영역이 한반도를 영역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호랑이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들 싸우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누가 이길까요? 지금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호랑이요. 호랑이가 이긴다는 설이 70%예요. 그래서 왜 이기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호랑이는 4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그래. 사자는 앞발에 2개의 발톱만 있고 그래서 빠르기나 용맹이나 힘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무기가 뒷발까지도 이제 발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가 이긴다고 하는 설인데 실제적으로 싸운 건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로 호랑이가 대단히 용맹스럽고 영역이 큰 무대에서 활동적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애니어그램의 지혜와 한국의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의 영역이 뭐 요즘 온라인상에 세계적일 수도 있지만 그 영역이 확대되고 또 그 건강한 선한 에너지가 영역이 더 넓혀져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을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을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노수영 선생님이 많이 잘하는 것 같아. 한 가지씩 얘기하면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2022년 이민년에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있을까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정신만 똑바로 차려라. 지금 얘기한 거. 그죠? 또 기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냐. 새우강아지. 하룻강아지요.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와 하룻강아지지만 나름대로 다 그 용기와 패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많을 것 같아요. 호랑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도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 남의 말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 세 사람만 웃겨대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에서 검색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맞아. 호랑이를. 그러니까 그게 진리거든.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 들어가는데 고양이 굴로 들어가면 고양이밖에 안 나온다고요. 쥐밖에 안 나오고 쥐굴은.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다. 또 호가호위. 호가호위. 여우가 그 호랑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말로 하면 호랑이 등에 타서. 여우가 호가호위. 그 뜻을 설명을 해줘야지. 뜻을 잘 몰라요, 다. 우리 수준이 낮아서. 네. 그 여우가 그 호랑이를 그 다른 동물들이 그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어떤 부분인데 여우가 호랑이 앞에 가면서 마치 본인한테 다른 동물들이 그 굴복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착각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네요. 그것도.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체면, 자기 고향의 효과를 심리학적으로 자기 고향,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고양시키는 평상시 있는 행위보다 더 기대치를 높여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죠. 또 기타 뭐 호랑이도 고슴도치는 못 잡아먹는다. 호랑이도 고슴도치를 못 잡아먹는다. 호랑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 호랑이한테도 고슴도치를 물다가 그 여러 가지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고슴도치하고 실제적으로 싸우는 장면 내가 유튜브에 본 것 같은데 고슴도치가 딱 그냥 움츠리니까 이 화살촉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들질 못 하더라고.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그래서
호랑이의 아무리 영명한 호랑이도 상대 적에 대한 지피지기를 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생각났어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맞아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만큼 우리가 후세에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어떤 교훈적인 얘기 아주 좋아요. 뭐 많지요. 우리가 새해 첫 해에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용두삼위, 작심삼일. 새해 들면 자기가 원하는 그동안에 못했던 어떤 소원하는 꿈에 그리던 이런 걸 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결심도 하고. 근데 그게 처음엔 그림을 크게 그리다가 3일이 지나면 이게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공하는 행동수정이라든지 심리학, 인간행동이라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프로그래밍에 대해.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 뒤에도 사실은 20여 년 전에 그런 쪽에 제가 관심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하고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양이를 그리다가 나중에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거꾸로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이라도 빼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또. 근데 돈을 쟁취하려면 호랑이 눈썹을 빼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앞에 발톱도 있고 아까 어금니도 있고 막 있는데 그 돈에 환장을 하면 먹힌다는 거. 호랑이는 먹힐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엄청난 호랑이에 관련된 속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와중에 뭐 내가 찾아보면 수백 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100개 중에서 사자성어를 내가 어떤 의미가 가장 좋을까 하는 의미를 뽑았습니다. 뽑아 보니까 오늘 2022년 1월 3일 청죽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죽. 내가 가끔 저는 이게 글씨를 제가 잘 써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글씨를 쓰면서 이 순간 here and now에 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 쓰는 동안만큼이라도.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가끔 시간이 되면서 이제 쓰는데 이거는 1월 3일이라고 썼지만 내가 지난주에 썼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1월 3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웅호지사예요. 웅호지사. 이게 고문자지요. 곰과 호랑이의 선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곰은 여유 있고 느리고 호랑이는 용맹스러운 그러한 선비의 그 장수 또는 관리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뜻풀이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비사자인데 사대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문적인 어떤 성숙도. 이게 사대부라는 것은 고려 말 지금 요즘 이방원의 역사 저기 사극 드라마가 나오지요. 옛날에 이성계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저는 가끔 사극을 보는데 이방원이의 역할은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지금 이제 이방원이 중심이에요. 옛날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사극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 고려 말의 사대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교적 교양이거든요. 이게 정몽주가 그 명분 사대부의 충효 이런 걸 강조하는. 그래서 어제 드라마에 이방원이한테 정몽주가 살해당합니다. 선짓교에서. 그게 이제 사대부예요. 그러나 조선시대의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를 추대하는 쪽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2조 500년이 이제 건국이 되는데 아무튼 그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현 시대의 대의를 위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불굴의 그런 어떤 정신도 포함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시대정신, 사명감, 대의명분. 그래서 이 정몽주가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것이
정몽주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8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숨을 거는 것은 내가 어제 정몽주가 그토록 그 고려의 충신으로서의 절개와 지조를 하는 그것이 진리냐 진리 아니냐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성리학 개념의 상부상조 건강할 때 8번이 2번으로 조력하는 그런 모습의 이제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웅호지사는 곰과 호랑이와 같은 선비다 하는 건데 두 개의 문물을 겸비하기 어렵고 빠르고 여유를 겸비하기는 어렵죠. 호랑이는 용맹스러운 쪽에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웅호지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8번에 흑백의 논리가 분명한 용맹스러운 호랑이 기세로 때로는 곰처럼 여유 있게 함께하는 그런 어떤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써봤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니까 누가 또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썼어요. 또 호시우행이에요. 호랑이의 매서운 눈으로 예리하죠. 예리하죠. 대신에 행동은 좀 더 우행, 소처럼 여유 있고 느리게. 이것이 저 8번의 통합인 것 같아. 이것도. 이것을 쓰니까 누군가 우리 회장님 글씨가 날로 잘 써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의미를 작년에도 내 내자를 썼는데 작년에가 신축년이에요. 소위해예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작년에 쓴 글씨? 기억 안 나겠지. 그렇죠. 뭐라고 썼어요? 작년에 소. 우보천리라고 썼어요. 소처럼 가더라도 천리를 가자 그런 내용을 썼어 작년에. 여기 작년에 다 참석하신 분들인데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호시우행이에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눈으로 때로는 행동은 우행, 소처럼 여유와 느긋함으로 하자. 이것도 8번의 통합의 방향인 2번으로 끊임없이 관찰하고 행동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스탑, 멈추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4단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쓰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축하 인사를 받는데 이런 말이 또 왔어요. 또 이민년인데 이민대길이야. 대길인데 이걸 이제 행서나 해서체로 자꾸 쓰면 이제 재미가 없어서 내가 이제 전서로 써봤어요. 전서. 이제 그래서 임자입니다. 이게 인대길이야. 이민년에 대길 앞에 두자가 뭐 있었지요? 여러분들 잘 봤지요? 봄에 춘대길. 입춘대길이란 말이 있는데 봄에뿐만 아니라 이민년 전체 12달 내내 대길하라. 그래서 2022년 1월 1일에 이제 쓰다 보니까 여러 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전서도 보니까 이렇게 볼수록 글씨를 못 써도 되잖아요. 전서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글씨체는 여러분들 나눠도 된다. 이제 또 다른 좋은 의미가 있으면 또 다른 의미로 사자성어를 나눠도 되지만 그래서 지금 써봤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 늘 시무식 때 얘기하는 내가 올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책을 그동안에 작년에 보던 책들을 이렇게 뒤져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아는 것 같아서 이제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비투스는 이게 이제 독일어이기 때문에 H가 발음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2019년에 나온 책이에요. 책. 그 책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비투스라는 말은 독일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간직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아비투스는
이 사는 방식과 태도, 우리가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아비투스야 결국은.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그런 사고 방식과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적으로 얘기하면 9가지의 우리가 사는 방식과 태도가 타고난 에너지대로 우리가 시스템이 굴러가지요. 그거는 습관적인 태도지요. 습관적인 태도. 이 습관적인 태도는 얼마든지 습관적인 태도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계층별 문화를 보면 우리가 대부분은 상류층에서는 이 책임의식이라든지 자신감을 해요. 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류층의 문화에서는 그런 걸 뭐 이제 주장을 하고 자녀 교육에 자녀들한테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중류층에서는 사실 대부분 우리의 가정적인 배경이 중류층이잖아.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어떤 업적 중심의 그걸 시험에 합격해야 그 도전해서 그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류층에서는 어떤 성과나 업적에 대한 시험의 패스에 대한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둬서 자녀 교육의 어떤 양육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그러죠. 반면에 하류층은 어떤 먹고 사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은 어떤 생산 기술이라든지 직무 기술이라든지 이쪽에 초점을 둬. 그러니까 사실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문화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아비투스, 사는 방식과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류층에서는 먹고 사는 거 다 지장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따라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럼 상류층은 또 상류층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중류층은 여러 가지 업적과 성과를 노리는 쪽에, 하류층은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태도와 생활 방식이 상류와 하류와 중류층으로 이게 소득이 재생산이 되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의 그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 뭐 하이에나의 여러 가지 권력 서열이 인류의 집단의 무리를 이끄는 것이 한 100여 마리가 된다는데 여왕이, 그러면 여왕의 그 새끼는 여왕의 또 로얄 패밀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서바이벌하는 생존의 의식이 강할 수밖에, 하류의 이 서열이 낮은 동물의 집단에 비해서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재벌 그룹의 서열과 그 이제 교육의 방식과 태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인간 삶 속에서 누가 가장 최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누가 가장 최고냐? 그러면 어떤 면을 종합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엑셀런스, 탁월함이 굉장히 중요해. 탁월함이. 달리기에서 빨리 가는 사람, 아무튼 업적을 많이 내는 사람, 이게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그 탁월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캐피탈이라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과 기회와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가장 뭐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인맥이죠. 이것도 굉장히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지요. 두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배경, 그 다음에 신체적인 배경, 매력, 활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졸업장, 학위,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의 문화, 탁월한 사교술, 트렌디한 이런 거 굉장히 그 사람의 품격을 좌우하잖아. 근데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시작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심리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자본은 여기 말하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낙관주의에 관련된 거, 어떤 이 열정에 관련된 거, 상상력, 또 이제 끈기, 파워, 잠재력, 심리적 안정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이게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 꼭대기는 심리 자본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비투스가 3기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아비투스인 7가지의 자본 중에 심리 자본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자본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사회적 자본에, 어떤 사람은 언어 자본에, 어떤 신체 자본에 있지요. 탁월한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본에, 어떤 사람은 지식 자본에, 문화 자본에, 그것이 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이 주춧돌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이 심리 자본에 그 사람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키예요. 하이라키. 그래서 보면 심리 자본이 중요한데, 심리 자본을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품격과 급을 결정한다 이거지. 그 사람의 그릇과 태도, 성격, 이걸 결정하는데, 이 심리 자본은 굉장히 이제 단련할 수가 있고, 낙관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낙관적인 사고방식,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아를 통제하고 셀프 컨트롤, 자아를 통제하는, 우리 애니그램으로 얘기하면 통합의 방향으로 의식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고를 플렉시빌리티,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해서 그야말로 회복의 탄력성, 역경을 견뎌내는, 이것이 심리 자본과 다 관계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재력이 많고 사회적 자본이 있고 신체 외모가 툭치라고 언어 자본이 뚜렷하고 문화적인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이 꼭대기에 있는 심리 자본의 이 단련과 발달과 자아에 대한 통찰과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그 사람을 품격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 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성장 마인드에, 글로우스 마인드 세비야, 세트.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 성장 쪽에 초점을 두는 거지, 고정되고 내 능력은 한계다, 과거 지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는 지금 우리가 대선 주자가 지금 둘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옛날 과거는 어떻고 저떻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내 미래와 내 삶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 정책과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 쪽으로 나중에 유권자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 마인드로다. 지금 과거에 실수할 수 있고 한계를 접을 수 있지만 그건 옛날 일이니까,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이 앞으로의 가능성과 능력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은 이쪽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다 움직인다는 게,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 자본이 높은 사람들을 유권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 번째,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긴장을 드러내는 사람은 장애 유형에서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장형이 긴장을 무조건 제한한다. 그럴 수는 없어. 시스템이 긴장을 드러내고 긴장을 발산하는 시스템상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노를 하지 마라, 이것 가지고 분노를 안 하면 일생 동안 화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해야 될 때는 분노를 해야 되고 분출해야 되고, 분노를 하지 않을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안 할 때 하고 분노를 해야 될 때 못 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애니그램의 어떤 장형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이완으로 바꿔라, 무조건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죠? 분노와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식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사용의 식별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드러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곳에 긴장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심리 자본의 그릇의 크기를 제한한다 이 말이지. 자, 우리가 아무리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분노를 드러내죠. 저도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노를 드러내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이미 심리 자본이 제한된 사람이에요. 밥그릇을 제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여유 있게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드러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제 부자들의 이유는 뭐냐? 부자들은 아까 했던 대로 호기심이 많은 거. 호기심은 분노하고는 다른 거지요. 관용적이고 여유가 있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심리자본이 그릇의 크기가 품격이 넓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확한 목표가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릇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죠. 그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심이 가능성을 만든다. 야심이 없는 사람들은 심리자본이 제한된 사람이야.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그런 사람은 지금 심리자본이 제한된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일은 남이 해주겠지가 아니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연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야심이 가능성을 만든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심리자본이 품격이 아주 높고 넓은 사람들은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당긴다. 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8번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의모지사, 그렇죠? 세 가지의 지금 사자성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관대함, 힘이 있으되 이 관대함, 8번에 가지고 있는 통합의 방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힘이 있지만 관대한, 그거는 참 금상첨화지요. 이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심리자본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품성이 성공을 유지한다. 올바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통합의 방향, 9가지의 타고난 에너지가 올바른 품성대로 통합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심리자본의 크기를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2019년 헤빗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또 헤빗, 헤빗. 헤빗이에요. 헤빗. 헤빗은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헤빗, 습관. HABBIT, 헤빗. 굉장히 중요해요. 헤빗. 이 습관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강의의 습관 막 굉장히 많아요. 타고난 강의 평가를 해보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막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게 습관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습관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위기, 세월호가 나고 위기가 닥쳐올 때에도 우리 습관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평상시 교육을 받은 습관의 시스템, 시그널이 있는 사람은 그 시그널대로 움직이지요. 여러 가지의 경보의 시그널 상태를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 작동하는 습관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지금 잠재된 43%의 무의식 인간을 깨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3%의 무의식을 깨우는데 여러 가지 이제 습관의 형성 며칠 동안 걸리느냐 내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습관의 형성은 이제 한 21일이 걸려요. 3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 수정을 할 때 3주간의 흐름을 봐요. 작심 3일,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서 3주를 버티면 이것이 3개월이 가요. 3개월이 가면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3년이 가면 10년이 가서 강산이 변하는데 21일이 3주예요. 3주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습관 형성을 하면 그것이 이제 신체의 기억에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습관마다 다 달라. 식습관 같은 게 우리가 먹는 습관 있잖아요. 먹는 습관.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65일이 걸립니다. 65일이. 65일이 이제 하나만을 바꾸는 경우 65 먹는 습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바꾸는 경우에는 65일 동안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습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나오는 책 중에 작년에 이제 이미 이제 탈구가 돼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책 중에 식탁 위로 올라온 애니어그램이라는 책이 있어요. 9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한 식탁에서 애니어그램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관련된 책인데 그것도 식습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65
일 정도가 걸린다는 59일 정도. 그만큼 식생활을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탄산음료, 콜라를 먹는 사람이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은 91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제 헤빗이라는 습관은 모든 인간의 행동이 시스템이 습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때, 5단계 때 이 리피티션 반복 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4단계 지민 선생님이 하잖아요. 지금 스탑하고 그 전에 생각하고 스탑하고 행동에 옮기는 연습을 하는데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볼자만 얘기하면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은 의식적인 자아로부터 시그널이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잖아. 의식적인 것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나중에 91일이 지난 다음에 습관 시스템인 비의식적 자아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이제 30년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습관을 형성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수정의 이제 책의 원리를 이제 종합을 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건 이제 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그 습관을 그것을 어떤 실천하기 위해서 내 행동하기 전에 나오는 선행의 사건을 재비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스트업을 작성하고 내가 행동할 때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행동은 하지 못하게 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쉽게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시그널에 따라서 신호를 포착해서 행동 유발 가능성한 초점을 두고 그런 내면의 반복 보상 활동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인데 아무튼 요것에 관련된 내용은 습관 작동의 원리는 대단히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한꺼번에 1kg를 빼고 2kg를 빼고 소주 한 병을 줄인다 그보다도 여기 나온 대로 꾸준하게 그래야만 이 습관이 작동한다는 원리인데 요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굉장히 요약한 내용인데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은. 아까 이 품격을 얘기했지만 우리 심리 자본도 이게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게 분노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것도 이것도 반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금방에 리액션 막 해서 이제 발산하는 것도 이게 이 습관적인 안 되잖아요. 이게 잘 그렇죠? 그래서 이 반복은 인간의 욕망도 바꾼다. 이게 단순 노출의 어떤 현상이 있어요. 단순 노출. 이게 뭐냐면 자주 접하면 인간의 욕망도 바꿔진다는 겁니다. 식탁에 야채를 안 먹는 사람이 야채를 계속 갖다 놓으면 100일이 지나면 야채를 먹게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보면 따뜻해지고 친근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래서 나중에는 식욕이 고기에서 야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순 노출 효과야. 그래서 시무식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사실은 제 얘기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또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도 반복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지혜를 모아서 반복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추얼, 종교의식, 믿음 자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렇게 시무식하고 송년식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의식은 내가 못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접수하는 어떤 리피트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김난도가 얘기하고 있는 해마다 보면 11월, 12월 달에 나와요. 21년도에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는 이미 2022년도에 10대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추세를.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Routinize Yourself라고 하는 이것도 반복이야. 반복. 자기 관리에 반복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젊은이의 2022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렇죠?
자기 개발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그 반복으로 인해서 자기의 습관을 형성하고 성공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가지 중에 또 하나를 더한 다음에 헬스 플레저라고 하는 건강에 대한 즐거움, 건강 관리도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동호회를 만들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은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국 NLM 교육연구소 전임 교수를 한 번 함께한 사람은 본인이 싫어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모여야만 서로 나누고 얼굴에도 보고 1년에 2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게 얼굴 보고 확인하고 우리 황은희 선생님은 연세가 별로 안 되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함께 늘 얼굴도 볼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전임 교수를 같이 위촉을 하고 물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우리가 맺은 인연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동반 성장하고 행복해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기회가 되면 만나면 더더욱 행복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스 플레저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만나고 엔돌핀을 형성하고 행복의 에너지를 나누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내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써놨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대학생을 보면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졸업 안 하고 이제 이걸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예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떤 공부 석사도 하고 박사 공부만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지장 없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하는 사람 중에도 여유가 없는 사람 중에도 생산성으로 돌입하지 못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인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직장을 잡아도 프로페셔널 워커야. 일하는 사람도 직장에 있는 사람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끊임없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생의 어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학을 졸업을 연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스튜던트로서요. 스튜던트는 동기발이 되고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변화한 시대에 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자의 언어가 나오는데 언러닝이라는 거, 이게 망각이 언러닝, 공부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리러닝이라는 거, 재학습하는 거. 그래서 혁신적인 솔루션은 지금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의 리러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뭘 않느냐? 언러닝을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학위, 5년 전에 학위, 30년 전에 내가 이런 거 이 지식의 정보를 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챌린지한 것에 대한 도전도 없고 응전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비축된 저장고를 비워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리러닝이 필요한데 언러닝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러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정보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필요 없는 정보는 빨리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책의 주된 과제예요. 주된 과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이제 저하고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느끼는 면에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100세 인생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일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예요.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 새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내가 보면
매일 아침에 우리 마당에 고양이 2마리가 등장해. 하나 검은 고양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양이 2마리 등장하는데, 고양이의 습성과 호랑이 습성은 이제 물론 다르겠지요. 등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 2022년 이민년 새해에 적어도 꿈을 크게 야심을 가지고 그리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형성을 해서 때로는 의식적인 자아를 찾아서 의식의 수준을 높이면서 그것이 시스템으로 습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022년도의 기운은 엄청난 우리 한반도의 호랑이, 아까 있는 900km를 왔다 갔다 하고 적어도 400km 남한을 무대로 활동을 하는 호랑이의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때로는 곰처럼 여유와 소처럼 슬로우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넘치는 성취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내 마지막에 송년회 때 우리 이제 김 국장이 한 그 건배사가 생각이 나요. 그것이 이 어흥,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흥, 어울리고 흥해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려야 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흥하는 호랑이 해가 야흥하는 고양이가 아니고 어흥, 어울려서 흥, 아주 그냥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가정에 그렇게 서로 가족끼리 어울리고 직장끼리 어울려서 아주 크게 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2022년도 어흥합시다. 호랑이 어흥 어흥